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서울병원 척추센터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장보훈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와 뼈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를 디스크, 우리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은 내부에 젤리와 같은 수액과 그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타이어 같은 섬유륜이 있는데 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새어나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분들에게서 허리 디스크가 잘 발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과 운전을 오래 하는 직업,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무직이나 학생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변성된 디스크에 부자연스러운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디스크가 호발이 되고 있는데, 이는 디스크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수분을 잃게 되고 따라서 탄력을 잃게 되면서 디스크가 좀 더 잘 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두 증상은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신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은 다리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신 경우도 있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리 통증을 좀 더 주 특징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방사통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경우 저리다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심하신 경우에는 허벅지나 종아리가 당긴다,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허벅지나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 외에도 디스크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을 하면서 마비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볍게는 반대편 다리와 다르게 감각이 좀 떨어진다, 무디다, 남의 살 같다 와 같이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되게 되면 발목에 힘이 떨어진다, 다리가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 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 진료실에선 일단 이학적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로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하늘을 보고 똑바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편 후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70도 이상까지 다리가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요.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의 압박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30도에서 40도 정도에서부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마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양측 다리의 감각을 서로 비교하여 감각 저하가 있는지, 또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관절 부분에서 힘을 측정하여 다리 근력이 떨어지진 않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진료가 이제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면 뼈랑 뼈 사이의 간격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로는 연부 조직인 디스크가 관찰이 되진 않지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된 경우에 디스크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디스크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만 보고 디스크 끼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는 디스크 사이 간격이 좁아진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한 확진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확진을 위해서는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MRI는 엑스레이나 CT와 다르게 연부 조직인 디스크와 신경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어느 마디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디스크가 얼마나 심하게 터져 있는지, 어느 신경이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 등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비라든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희망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100분에 70분 가량 가까이는 저절로 좋아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30% 같은 경우에도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치료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먹는 약과 물리치료, 침상 안정과 같은 치료입니다. 침상 안정을 하게 되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수직 압박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디스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게 됩니다. 물리치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견인치료가 있는데,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반대 방향으로 당겨줌으로써 디스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게 되고 디스크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약물치료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서 약을 안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단순히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먹는 걸 꺼려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신 게 아니시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치료로는 신경 차단 주사와 같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먹는 약보다는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약물을 허리에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먹는 약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사에도 반응이 없으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로 인해서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유착, 늘러붙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압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주사로 인한 약물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유착을 박리하면서 그 안에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거나 다리의 힘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절개 범위가 굉장히 넓거나 주변에 연부 조직의 손상이 심하거나 후유증이 많이 남는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현재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절개 범위가 적고 주변에 연부 조직 손상이 적으면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과 같은 훌륭한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정의와 증상,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수술이라든지 큰 치료를 걱정을 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걸 꺼려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마비가 심한 경우에만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서울병원 척추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보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